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오늘은 호소다 고이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목균형표의 창시자죠. 이분과 이 지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양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신문기자 출신이신데 쌀시장과 주식시장 취재 중 가격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만들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약 30년 가까운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200명의 조수들이 수천 장의 차트를 수작업으로 분석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목균형표 자체는 되게 널리 쓰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뭐 주식에서도 많이 쓰고 코인에서도 꽤나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한 지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의의 자체는 시장을 하나의 균형 구조로 해석하는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거에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신자였다고 하시는데 불교 연기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는 하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일목균형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보통 표표 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목균형론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다, 뭐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일목균형표를 보기 전에 호소다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3대 이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호소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균형이에요. 시장의 가격 자체가 균형, 불균형, 균형을 반복하면서 나아간다, 캔들이 완성된다라고 봤습니다. 서구권으로 치면은 차트의 기본 개념 중에 수렴과 발산이 있죠. 이런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약간 동양식으로 해석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뒷받침하는 이론은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파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을 파동 구조로 해석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가격론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시장의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가격이 특정 기간의 평균 이하라면 불균형 상태이고, 이것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해가지고 균형이 맞춰지고 다시 이것이 깨지고 다시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 그리고 가격론에서는 파동론과 더불어 특정 조건 하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가격에 대한 범위 측정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간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호소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시장은 단순히 파동과 가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정 주기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특정 주기라는 것은 고점 또는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한마디로 변곡점이죠. 네, 먼저 파동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최대한 오리지널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지표 자체가 1930년도에 개발해서 196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이후로 수많은 이제 아류라고까지 얘기하긴 뭐하지만 후대에서 이제 개발 변형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이걸 베이스로 할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거 만드신 분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저는 오리지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과 조금은 다를 수 있다. 호소다의 파동론은 균형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쉽게 말해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파동은 우리가 이제 기본 파동인 I형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양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V형 파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락하는 I형과 한 번에 상승하는 I형 두 개가 결합이 된 거고요. N자형 파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상승하는 I형 파동과 하락하는 I형 파동,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I형 파동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게 호소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N자형 파동, 요거를 호소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가를 낮췄지만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했다는 거에서 구조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흐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Y형 파동, P형 파동, S형 파동도 있는데 이건 이제 좀 후대의 해석이라 가지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불규칙 파동 있죠. 이런 식으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 플러스 3의 구조입니다. 이 3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는 트렌드를 따르는 파동 이후에 A, B, C라는 조정 파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시장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한 게 엘리엇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호소다의 파동론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것은 호소다의 I형 파동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5 플러스 3 ABC의 구조는 I형 파동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방법은 사용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5파가 있고 ABC라는 3파가 있을 때 엘리엇의
이것의 파동은 카운팅의 의미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은 막 이거 몇 판에 하면서 세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쯤 있다 여기쯤 있다 직접적으로 카운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가늠하려고 했던 반면, 호소다는 이런 파동론을 얘기하면서 카운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쯤 있을 것이다, 약간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가 상승 끝자락에 있을지 뭐 초기 혹은 중기 단계에 있을지 대충 가늠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호소다의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호소다의 가격론입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가격은 무작위가 아닌 형성된 파동의 연장선에서 움직인다. 아까 N이고 V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이게 되면은 가격이 뭐 엄하게 뭐 갑자기 여기 찍혀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V를 기반으로 해서 이 어딘가에 도달하게 된다. 요게 호소다의 가격론이에요. 요런 N자형 파동이 있다고 할 때 시작점이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B는 A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B, 그리고 B 이후에 상승을 되돌리는 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조정이 끝난 지점이 C점입니다. 요 세 가지 값을 알고 파동을 이해를 한다면은 목표가가 되는 뒷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직접 제시한 패턴은 네 가지입니다. V가 있고 N이 있고 E가 있고 NT가 있고, V랑 N 같은 경우는 모양이 직관적이라서 바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E랑 NT 같은 경우는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V는 B 플러스 B 마이너스 C다. 시작점 A, A가 끝난 지점이 B, 그리고 B를 조정하는 파동이 끝나면은 C. 그럼 여기서 가격이 다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목표가 뒷값은 B에서 출발해서 B점과 C점을 뺀 가격만큼 동일하게 오를 수 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뒤에 N값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뒷값을 찾는 거죠. 시작점은 A가 있고 A가 끝나는 B가 있고 상승의 되돌림이 끝나는 C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냐? N값은 C점에서 출발해서 C 플러스 A에서 B로 상승한 범위만큼 동일하게 오를 수 있다. 이게 계산 가능한 뒷값이 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정석적으로라면은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대가리부터 넥라인까지 이만큼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다. 이 가격이 목표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슷한 설명을 호소다가 파동론에 맞춰가지고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E값, NT값을 보면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N 계산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에 베이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급격한 기울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승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완만한 모습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3번, 4번은 조금 더 강한 시장 추세를 의미를 한다. N파동이 아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N파동을 계산을 할 때 요 끝에 있는 N은 미정된 상태예요, 아직. 그쵸? 하지만 이 내용을 앞선 두 파동을 통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은 가늠할 수 있다. 완만하게 오르면 2번이 되는 거고 급하게 오르면 3번, 4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한 부류로 묶이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언제는 N이고 언제는 NT다 라는 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기본 뼈대를 이해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호소다의 가격론입니다. 가격론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어느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내용은 미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N인지 NT인지 E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개의 경우의 수를 가져감으로써 어디쯤에선 한번 익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은 이게 이 파동의 끝자락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을 해준다. 어떻게 보면 실전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적용을 해보겠지만 단순히 엘리엇이랑 비교를 해볼 때도 엘리엇은 5 플러스 3이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경우의 수를 많이 제공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걸기 코걸코다, 얘는 어떻게 해석하든지 다 결국에 해석이 되더라.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제공한다는 게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의 갈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보다는 이 N자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된다. 실제로 엘리엇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5 플러스 3의 구조는 실전에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딱 3파만 보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것도 이런 N자예요. 한번 올랐으면 조정받고 한번 다시 오른다. 이걸 베이스로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다 맞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가격론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 자, 다음은 시간론입니다. 이게 호소다 이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호소다는 지금까지 바라본 파동이나 가격만으로 시장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내용들은 특정 주기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예측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변곡, 변화의 날을 예측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파헤쳐 보면 골 때리는 내용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제시한 숫자는 9, 17, 26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숫자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합한 게 복합 수치로 나오는 33, 42, 뭐 65 등등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7을 두 번 더하면은 34가 되는데 여기선 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는 가격 파동 구조는 단순 합보다 약간 앞당겨 변곡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라고 호소다가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기본 수치가 9, 17, 26이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당시 일본 주식시장은 주 6일이었다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9라는 숫자 자체는 호소다가 연구한 경험적 수치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죠.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차트 100장 1000장 뜯어봤는데 상대적으로 9라는 넘버가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호소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복합 수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수치가 실제로 차트에 적용됐을 때 어떤 구조를 보이는지 보시면은 9 있고 18 있고 뭐 26 있고 이런 식이죠. 이걸 확대한다면 조금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N자형 파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이 날짜가 9일, 8일, 그리고 뭐 26일이다. 근데 가격론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값도 다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 그러면은 요 지점이 변곡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종합된 게 호소다의 균형론입니다. 네, 오늘은 이치모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균형론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기대한 거는 구름대 위에서 매수하세요, 뭐 내려오면 파세요, 이런 거를 기대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 호소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치모쿠라는 것은 이런 균형을 보기 위한 지표이지, 뭐 구름대 위에서 롱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 기준에서는 시간론을 비롯한 이론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이 지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방법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편은 좀 한 편으로 끝내기는 어려워서 다음 편에 계속 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황 같은 경우는 팬딩 통해 가지고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